마음과 신체 문제, 일명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은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이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이원론 안에도 각자 다른 주장을 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요. 정신은 환상일 뿐이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저번에 자유의지편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거기서 데니얼 데닉과 또 영국의 철학자 콜린 맥긴 간의 논쟁이 있었다는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오늘은 이 두 분의 얘기를 통해 다양한 이론론, 유물론적 시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퀄리아, 감각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퀄리아라는 것은 저희가 철학적 좀비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누군가의 고유한 주관적 체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관적 체험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는 빨간색이 이 오 작가님이 보는 빨간색과 이제 같을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건 투디님이 보건 빨간색은 다 같은 빨간색 아닙니까? 그렇죠. 빨강이라고 하면 가시광선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파장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이죠. 그렇죠. 또한 그러한 빨간색을 봤을 때의 뇌의 신경 활동 같은 이런 물리적이나 이런 화학적 활동도 누구에게나 이제 공통적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빨간색의 색감이 과연 오 작가님이 느끼는 감각과 똑같을까요? 이거는 모르는 얘기죠. 즉,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빨간색이 오 작가님에게는 저에게는 파란색이라고 느끼는 것의 색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주관적 체험은 타인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앞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놓고 이중 빨간색을 고르라고 하면은 저나 오 작가님 둘 다 앞에서 말한 빨간색의 정의에 부합한 빛, 가시광선이 어디에 해당하는 그 빛을 똑같이 빨간색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각자가 느끼는 1인칭 관점에서의 빨간색이라는 것의 감각, 이 체험은 알 수도 없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색깔만이 아니라 맛이라든지 향기, 소리 이런 것들도 각자가 느끼는 체험은 타인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 화학적이나 물리적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이 각자의 체험, 각자의 느끼는 것은 설명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얘기가 바로 토마스 네이글의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고실험입니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 박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배트요? 이번에는 좀비가 아니고 또 박쥐입니까? 예. 하필 또 왜 박쥐예요? 이게 왜 박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주변 사물을 어떻게 인지합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시각적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귀로 듣는 소리로도 이제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소리가 난다거나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누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은 인지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어떠한 정적인 사물의 환경을 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인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박쥐는 아시다시피 초음파를 발사해서 이제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한 이런 감각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박쥐를 연구해서 박쥐가 이제 어떠한 초음파를 발생을 하고 그것이 반사되어 왔을 때 이제 박쥐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박쥐가 초음파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아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 해도 실제 박쥐가 느끼는 초음파 지각의 체험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공간을 인식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트맨이든 우리든 실제 박쥐가 아니니까 박쥐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은 알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박쥐만이 아닌 배트맨이 되건 뭐가 되건 이런 다른 수많은 개체들은 사실 다들 자신만의 주관적 경험을 합니다. 저와 오 작가님이 지금 느끼는 경험이 다르듯이 저희 영상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만의 주관적 체험이 있고 우리 옆집 멍멍이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수많은 곳에서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주관적 경험들이 발생하고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소위 비환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비환원주의요? 예. 일단 환원주의는 뭐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유명한 르네 데카르트를 시조로 보는데, 어떠한 것은 그보다 더 단순한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무엇으로 환원된다는 말이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복잡한 컴퓨터들도 그 옛날 그 앨런 튜링이 고안한 그 정말 단순히 0과 1이 기록된 테이프를 좌우로 옮겨가면서 값을 바꿀지 안 바꿀지 이런 정말 단순한 기능으로만 구성된 이 튜링 머신으로 환원될 수 있어요. 저희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컴퓨터는 범용 튜링 머신, 튜링 완전하다고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이 복잡한 컴퓨터도 0과 1의 값을 바꿀지 안 바꿀지를 결정하는 정말 단순한 그런 로직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그 개인의 마음 같은 이런 심리학이나 뭐 집단을 구성하는 사회학 같은 것들도 신경과학 같은 더 단순한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신경과학은 또 더 단순한 그 생물학의 복잡한 표현일 뿐이라는 거고요. 생물학은 또 생화학, 생화학은 또 화학, 그 화학은 또 결국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뭐 화학 반응 같은 거, 막 불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도 더 근본적인 입자들의 물리 법칙으로 환원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환원주의적 시각에서 보면은 뭐 우리 인간들의 막 믿음, 막 욕구, 막 이런 얼핏 보기에는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실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인간의 뇌세포가 어떠한 작용을 해서 그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결국에는 그런 것들 다 물리학이나 이런 수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그 앞서 얘기한 그 레이글의 그 박쥐가 된다는 것 같은 경우는 비환원주의. 이 비환원주의는 믿음, 욕망 같은 이런 정신현상은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시각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 정신과 물질은 별개라는 그 이원론인가요, 혹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비환원주의와 이원론은 달라요. 왜요? 그 정신을 그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물질과 다른 거고 그러면 그 심신 이원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비환원주의는 정신을 물질과 별개로 보진 않아요. 정신이라는 것이 그 물질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즉 이원론은 정신과 물질 자체는 서로 별개라는 거고 비환원주의는 정신은 물질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는 고유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감각질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감각질의 현상도 그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 즉 물리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을 보면은 뇌에서 어떠한 물리적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물리적인 뇌의 변화를 그 물리적인 거를 연구할 수 있어도 각자의 그 주관적인 체험, 이거는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고유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 이게 비환원주의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고유한 주관적 감각은 그 물리적인 현상에서 비롯되지만 결코 그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반면 그 환원주의보다 더 나아가는 이론도 있는데 이거는 그 제거적 물질론이라고 하거든요. 제거적 물질론이요? 예. 그 앞서 얘기한 그 환원주의적 물질론은 이런 뭐 정신,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물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제거적 물질론은 이런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그 의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해요. 즉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그 과학이 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환원주의라고 하면은 이 제거적 물질주의는 과학이 발전하면은 정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의식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믿음, 막 욕망 이런 것들은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인 거고 미래에는 다 폐기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주장인데 이거는 그 패트리시아 처칠랜드라는 분이 그 대표적인 이 주장을 하는 그 철학자이자 신경과학자입니다. 여성분 같은데? 맞습니다. 이분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학자인데 이 제거적 물질주의에 앞장서서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그 앞서 말한 이 욕구, 믿음, 뭐 이런 뭐 개인적 뭐 의도 뭐 이런 것들은 민간 심리학이라고 칭하면서 미래에는 이러한 개념들은 다 제거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철학자이자 그 신경과학자답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전통 철학들은 다 추상적이라고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그 신경 철학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학적 문제는 신경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입니다. 신경 철학이라 뭐 이건 더 세게 나가는데요?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습니다. 저 이분의 그
지은 책 제목이 저 신경철학입니다. 아무튼 그 뭐 정신이고 뭐고 다 그냥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비환원주의는 과학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뭐 인정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앞서 언급했던 그 콜린 맥긴의 그 만성적 부진입니다. 만성적 부진이요? 그렇습니다. 뭐 만성 피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맥긴도 박쥐를 얘기한 그 토마스 네이겔처럼 비환원주의적인 입장인데요. 이렇게 퀄리아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최근 뭐 수십 년 동안 뭐 또 DNA의 발견 이후 뭐 신경과학과 인지과학 등이 엄청 발전해 왔지만 이 의식의 주관적 경험인 이 감각질 문제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가 있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맥기는 이것을 그 설명적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이 물리적 설명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간극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과학이 발전하고 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이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말 그대로 만성적인 부진에 빠져 있다는 거죠. 아, 그 뜻이군요. 만성적 부진이. 그렇습니다. 전혀 그 프로그레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부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기는 방금 얘기한 이런 제거주의적 물질론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장은 인간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축소시킨다며 이러한 주장은 이제 극단적인 유물론과 이제 행동주의적 시각이라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맥기는 이제 그에 져서 그 프라블럼스인 그 필로소피에서 이 책 제목처럼 이 철학에는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그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쥐가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없는 것처럼요. 따라서 철학은 문제에 봉착했고 앞서 말한 만성적 부진, 즉 진전의 결여 상태라는 거죠. 생쥐가 방정식을 풀 수 없는 문제라. 아, 표현이 절묘한데요. 그렇지만 요거는 좀 뒤에 가면은 데니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과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철학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 수백 년간 과학은 정말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갈 보장은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이 머릿속에 뭐 완벽한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는 이 과학이라는 게 한때 과거에 찬란했던 단면 이런 정도로 인식하게 될 거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서 1000년 전에는 과학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었냐? 종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종교가 있었다면 미래에는 다시 또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그 유신론자 같으신데 저런 말 하는 거 보면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기는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론론 물질론주의자예요. 다만 앞서 얘기한 정신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그 비환원주의적 입장인 거죠. 그 이러한 맥긴의 얘기에 환원주의자인 그 데니엘 데니스는 당연히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 생쥐를 가져다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쥐는 과학적 문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환원주의자들의 주장은 그 의식을 과학적 주제로 삼는 거를 무서워하고 기피하며 정신은 자꾸 무언가 다른 그 신비한 개념이라는 주장을 선호하는데 데니 자신은 이런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주장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 강력하게 비난하시는데요. 아, 그렇죠. 이분 원래 그 강력한 물질론주의자니까. 그러니까 데니엘 데니스는 대신 이러한 퀄리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타인 현상학이라는 자신만의 이론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 체험, 즉 그 자신의 시점에서의 체험은 이거는 그냥 직접적인 연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그 자신이 말하는 체험을 듣고 그냥 그것만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험 대상자가 있는데 나는 빨간색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가 느끼는 그 주관적인 빨간색은 어차피 알 수도 없고 연구의 대상도 아니니까 그냥 그가 말한 내용만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은 오로지 3인칭, 즉 타인의 관점에서만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그 환원주의보다 좀 더 나아간 그 아까 말했던 그 제거주의에 가깝기도 한데요. 그 데니엘 데니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의 환상이라는 단어를요. 즉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은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정신은 허상이라는 제거주의적 시각이
이 데니얼 데니스의 말에서도 드러나지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데니얼 데니까 콜린 맥기는 그 환원주의와 이제 비환원주의 관점에서 뭐 서로 저서에서도 막 서로 대립을 했지만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그 자유의지가 이제 결정론과 양립 가능하다는 견해는 또 둘 다 동의를 해요. 즉 데니얼 데니처럼 맥긴도 자유의지는 결정론과 그 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록 어떠한 자신의 행위가 과거의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그것의 내적 원인은 결국 나의 동기와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거는 결국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되어져 있다고 해도 즉 어떤 행위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나의 내재적인 것에서 비롯된다면 그거는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물질적 이론론에서도 여러 주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정신은 그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 정신은 물질에서 비롯되지만 그 설명할 수 없는 속성이라는 비환원주의, 그 아예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뭐 제일 무식하고 강하게 나가는 제거주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의식 정신의 세계는 과학의 정말 최고의 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이론론, 이원론은 역시 각자 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얘기했던 그 철학적 좀비는 결국 이러한 오늘 얘기했던 이런 여러 물질주의적 시각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죠. 기계는 절대 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의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오 작가님을 보면은 저와 같이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 오 작가님은 뭐 저와 비슷한 게 제 인간이니까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나와 같은 형식의 즉 인간이라는 존재고 그러면 나도 의식이 있으니까 오 작가님도 당연히 나처럼 자신만의 그 의식, 감각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어떠한 오 작가님과 똑같은 외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기계가 만들어졌다고 해봐요. 그럼 이번에는 의식이 있을까요? 그 퀄리아, 즉 그 감각질이 있을까요? 박쥐가 될 수 없듯이 이거는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쭉 결국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영원한 미스터리가 될지 아니면 정말 그 환원주의자들의 입장처럼 언젠가 그 과학이 밝혀낼 수 있을지 이것부터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